은퇴 후 시골집 로망? 안녕하세요. 도시에서의 바쁜 삶에 지쳐 은퇴 후 조용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여유로운 삶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파릇한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상상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그림입니다. 은퇴 후 조용한 시골에서 지내고 싶다. 한 번쯤 꿈꾸셨죠? 부모님이 남긴 집이 비어 있다면, 또는 주말마다 쉬려고 할 시골집이 있다면,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 하지만 잠깐,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세컨드 하우스의 로망과 현실을 함께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도시 생활에 지쳐 힐링과 텃밭의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의 집 상속으로 시골집을 고민하는 여러분 모두 주목해주세요. 왜 사람들은 세컨드 하우스를 꿈꿀까요? 최근 들어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팬데믹 이후의 변화입니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굳이 도시에만 머물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 것이죠. 또한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을 넘어 자신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려는 경향도 강해졌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며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이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투자적인 관점에서 세컨드 하우스를 고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기적인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단기 임대를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해수욕장 근처나 자연 경관이 좋으면 더더욱입니다. 물론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세컨드 하우스를 알아보는 분들도 꾸준히 계십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도시에 꽉 막힌 도로, 끊임없는 소음, 이런 답답함에서 벗어나 푸른 자연 속에서 힐링을 꿈꾸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죠. 직접 키운 채소로 건강한 밥상을 차리고 꽃과 나무를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상상. 정말 멋집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시골집이 있다면 더욱 현실적인 선택지로 다가옵니다. 넓은 마당과 텃밭, 정겨운 풍경, 당장이라도 내려가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논과 밭이 함께 있는 집이라면 더욱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냥 두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당장 농사를 지을 형편은 안 되고.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직 자녀가 학업 중이라 당장 도시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컨드 하우스는 주말에 가끔 방문하는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세컨드 하우스를 선택한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여러분의 선택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만 도시에서 살기로 하고 미리 시골집을 선보며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시골집을 방문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주말마다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아이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선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사례 2. 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시골집을 오랫동안 비워뒀다가 결국 관리의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으로 매각을 고민 중인 자녀분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추억이 담긴 집이라 쉽게 처분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례 3. 논밭은 마을 이웃에게 경작을 맡기고 본인들은 주말마다 방문하여 집을 관리하고 평소에는 에어비앤비로 단기 임대를 놓아 관리비와 추가 수입을 얻고 있는 60대 부부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통해 세컨드 하우스를 삶의 활력소로 만들고 계신 거죠. 마지막으로 큰맘 먹고 시골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했지만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예상치 못한 동파 문제,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방문하기 어려워 결국 세컨드 하우스를 포기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컨드 하우스는 누군가에게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막연한 로망이 아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컨드하우스, 갖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꼭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질문 1. 그곳에 1년에 몇 번이나 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가고 싶다는 마음만으론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방문 횟수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질문 2. 내가 사는 곳에서 2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나요? 이동 시간은 생각보다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3. 병원, 약국, 마트 같은 생활 인프라는 가까이에 있나요?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4. 겨울철 눈길은 괜찮을까요? 특히 고립된 지역의 경우 겨울철 이동의 어려움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5. 시골 인심과 마을 분위기는 어떤가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방문하여 마을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6. 상추, 고추를 심고 싶은데 농지로 활용 가능한가요? 막연한 텃밭의 꿈보다는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인지 관련 법규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7. 전기, 수도, 난방은 문제 없나요? 오래된 시골집의 경우 기본적인 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수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 8. 재산세나 관리비는 부담되지 않나요? 세컨드하우스는 또 다른 주택이기 때문에 세금과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로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 세컨드하우스는 누군가에게는 진정한 힐링 공간이자 로망의 실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집이 단순한 쉼터가 아닌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바로 그 질문부터 시작해보세요. 로망은 구체적인 계획이 될 때 비로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